안녕하세요. 구로대학교 학생부대에서 2월 23기로 활동 중인 문과대학 사학과 20학번 최예빈입니다. 경영대학 경영학과 20학번 김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학생홍보대사 2년 34기 행정학과 21학번 강호진입니다. 언더우드 국제학부 21학번 권수현입니다. 학과별로 선배님들이 다 나와서 막 플랜카드 들고 막 초코파이 나눠주시고 이래서 막 소리도 막 질러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짜 와 진짜 겉봉이 차오른다. 나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선배들이 막 무슨 학교 간식 받아가세요 하면서 엄청 다 응원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고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랜덤으로 이렇게 순서가 배열이 되는데 맨 마지막 순서가 된 거야. 이렇게 교수님도 엄청 잘 받아주시고 막 되게 잘 웃어주시고 엄청 되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면접 봤던 기억이 있어요. 면접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떨렸지만 교수님들께서 막 질문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고개도 막 끄덕끄덕 해주셔가지고 준비한 걸 다 말하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20학년도에 고려대학교에서 면접을 봤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분위기? 왜냐면 체온 측정도 하고 그때 부모님들은 다 못 들어가게 막으셨거든. 들어가고 나니까 그 학생 도우미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되게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우는 집에서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었거든.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진 않았고 집에서 그냥 녹화를 해서 올렸던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면접을 봐야 했단 말이야. 나는 약간 실전에 강한 편이어가지고 교수님이랑 이렇게 약간 티키타카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면접을 좀 기대했었는데 이게 차가운 방에서 이 아이패드에 대고 혼자 얘기하는 게 조금 생각보다 어려웠었어. 그래서 만약에 비대면 면접을 준비한다면 이 점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우선 1차 합격 발표가 난 후에 면접을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독특한데 독학이랑 학원을 좀 병행했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선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기출문제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다 뽑아서 내가 생각하는 답변으로만 다 채워보는 거야. 학원에 가서 내가 썼던 답변을 보여드리면서 괜찮았던 부분은 괜찮다고 평가를 받고 또 논리 구조에 있어서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 그런 것들은 또 피드백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 물론 학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도 있지만 꼭 이제 자기 혼자 답변을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간을 시간을 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무슨 특강들이 굉장히 많이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막 여러 개 다니면서 좀 다양한 면접 지문들을 접해보고 수능 공부를 하면서는 학교에서 이 논술 수업이 있었어, 방과후로. 거기를 좀 꾸준히 하면서 약간 면접 준비를 어느 정도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합격 발표가 나고 맨날 학원에서 살면서 그 주말에는 계속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 내가 준비했던 전형이 1차 발표가 수능 당일날 나고 그 일주일 뒤에 바로 면접이 있었어서 이제 틈틈이 내 생기부랑 자소서 보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준비한 전형에는 제시문 면접이 있었는데 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고려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제시문을 풀어보고 실제로 발표까지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 나는 특기자 면접을 준비했었어. 그래서 특기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접들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된단 말이야. 여름방학 때부터 발표 나기도 전에 나는 붙을 거다 이렇게 약간 자기 세뇌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 특기자 면접 같은 경우에는 경제나 윤리, 철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서 학원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능 특강,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 같은 교재들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영어로 이렇게 암기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우선 조금 짐을 많이 바리바리 싸갔어. 일단 나는 생기부, 자소서도 챙겨갔어. 제시문 면접과 관련해서는 기출 문제들을 좀 챙겨가고 중요하게 여겼던 외부 지문들도 챙겨갔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챙겨가야 돼? 가서 읽을 시간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진짜 마지막 번호였단 말이야. 한 4시간을 기다렸거든 내가. 내가 몇 번이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걸 가져가는 걸 난 추천을 하는 편이야.
마지막 순서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첫 번째였어. 그래서 진짜 극과 극이다. 오히려 할 게 많으면 되게 부담을 느끼는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나는 딱 가방에 기출문제 한 3, 4개 그리고 물 그렇게만 가져갔었던 것 같아. 필기구 약간이랑. 진짜 나랑 완전 다른 스타일이다. 자신이 만든 예상 질문이랑 자기소개서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꼭 지참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외에도 자신이 면접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나 생기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면접이 추운 겨울에 진행이 되잖아. 그래서 나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 추우면 더 긴장도 되고 풀릴 문제도 안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수험생분들한테 핫팩이랑 따뜻한 물 꼭 챙겨가라고 말해드리고 싶었어. 수험생 친구들은 자기 스타일에 맞게 뭐 최대한 많이 가져가서 보는 게 좋다 하는 친구들은 많이 가져가고 또 나는 들어가면 이제 떨려서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온다 하는 친구들은 좀 최대한 적게 원하는 만큼만 가져가는 걸 추천하고 싶어. 하나, 둘, 셋. 기출문제! 완전 기출문제는 진짜 필수템이고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 둘, 셋. 자소서! 핫팩이랑 따뜻한 물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래도 자소서다.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인사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 처음에 인사를 하고 꼭 들어가서 정자세로 걸어서 딱 자리에 똑바로 앉고 그런 다음부터는 아이 컨택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되게 분위기가 상황을 또 막 떨려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꼭 웃어주는 거 진짜 중요하다. 아무리 분위기가 딱딱해도 나는 웃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같아. 그치. 일단 생기부 기반 면접을 얘기를 해주자면 나는 사학과잖아 내가. 그래서 사학과 학생으로서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이었어. 이때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추상적인 질문이라고 추상적으로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면 안 되고 뭔가 내 생기부와 엮어서 제가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나는 역사학도로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나는 제시문 기반 면접에 관한 팁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자기 지원 학과와 관련된 답변을 조금 고민을 해보는 거야. 나는 아무래도 행정학과이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제시문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기억이 나거든 지금.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꼭 이제 자기 전공이나 학과와 관련된 어떤 해결책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하나 더 팁을 주자면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잖아. 맞아. 그래서 아무래도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 비대면 면접이나 현장에서 녹화를 하는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 경우에는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한 답변에 대해서 재질문을 하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최대한 답변을 할 때 자세하게 말하는 거를 추천해주고 싶어. 나만의 면접 꿀팁이라고 하면 답변 구조와 연습이라고 할 수 있어. 특기자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제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의 단점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노트에다가 공리주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걸 쓰는 것은 완전 비추야. 왜냐하면 그걸 보고 대답할 때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리주의의 정의, 주장한 학자들의 요약, 그리고 장점, 단점, 그리고 예시 이렇게 크게 칸을 나눠놓고 거기다가 이제 작은 글씨로 디테일을 채워넣는 식으로 연습을 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말을 할 때 순서도 헷갈리지 않고 듣는 사람들이 더 듣기 편한 대답을 할 수 있어. 일단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갈식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것 같아. 이제 질문을 들으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할 때 핵심 문장을 하나 생각해 놓고 그 핵심 문장을 일단 말한 뒤에 생각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떨려서 어렵겠지만 면접관님들이나 뭐 영상을 찍거나 할 때 미소 지으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미소 짓고 자신감 있게 말하면은 그 면접관들이나 그 영상을 보는 사람도 되게 잘 들어주실 거니까 더 자신감이 생겨서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면접 얘기를 위주로 했지만 지금 많은 입시생 친구들이 면접뿐만 아니라 뭐 내신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다 챙기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다 챙기면서 열심히 하면 진짜 좋은 날 올 거니까 화이팅해. 나는 작년 이맘때, 딱 이맘때였잖아. 막 1차 합격 결과 나오고, 그래서 그때 나도 하루하루를 되게 가슴 졸이면서 살고 또 면접 준비 어떻게 할지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 그래서 후회 없이 그냥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을 한번 인용해서 말해볼게. 촘촘히 준비하면 설렘이 두려움을 압도한다라는 말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면접도 열심히 꼼꼼히 준비해서 설렘이 두려움을 압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래. 나는 면접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해. 또박또박 그리고 자신감 있게 떨지 말고 내가 준비한 거 다 보여주고 왔으면 좋겠어. 내년에 꼭 연세대에서 보자. 연세대? 아니고 고대에서 보자. 우리 꼭 고려대학교에서 만나자. 아니지, 연세대학교에서 만나.